현대차그룹주가 뭐 연일 실세 없이 좀 달리고 있고요. 단순한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 양산 전환이라는 명확한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준 점, 핵심 기술이라고 좀 불리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차원이 좀 다르게 대거 좀 공개가 됐다.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의 대열로 들어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외형 성장, 몸집은 계속해서 잘 불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연매출 200조 원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관세 영향에 아직까지는 좀 이번에 글로벌 연간 판매 대수를 좀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자신감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25에서 15로 낮춰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올해 실적에 대한 본업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이번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굉장히 인재들을 자율주행 쪽으로 또 부서 쪽으로 계속해서 영입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면 자율주행과 로봇 결국엔 피지컬 AI 쪽으로의 굉장히 확장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오늘 3%대 정도 밀려서 하락이 됐는데 지금 약간의 거래량이 좀 실린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목표 주가 80만 원은 오늘 85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번 CES에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기술 동행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야기를 했어요. 알파마요. 네, 알파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간은 빅테크 기업들과 그래도 같이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즈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런 기업의 대열로 들어갔구나라는 인식들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아쉬운 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중국이 그동안 뭐 정부에서 너무 밀어줬기 때문에 정말 집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고 단기간에 그리고 미국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CES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구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인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흥행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 10%였던 이 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7년에는 13%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익 체력치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외형 성장은 했어요. 이번 4분기 때도 이 영업 이익 쪽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 그래서 외형 성장, 몸집은 계속해서 잘 불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리스크에도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변수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0조 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먹거리도 괜찮은데 본업도 탄탄해지고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무게를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시총 3위인데 토요타가 2위잖아요. 토요타와 이제 비교를 해도 뭐 손색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쪽이라던가 패밀리카 쪽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대요. 현대차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지금 IPO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중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우리가 상장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부분은
돈이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증자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수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 또 2028년까지 양산에 대한 시계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IPO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지금 모비스 지분이 0.33%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너무나도 많은 세금들이 나갈 텐데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기업의 그러니까 왜 한국에 상장을 안 하고 그럼 미국에 상장을 하냐. 여러 가지 미국의 규제도 피할 수 있고요. 네, 네.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곳과 우리가 경쟁까지도 하게 되려면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IPO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고리를 끊어내면 이 지배 구조 강화가 되고 결국 투명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좀 강력하게 보는 쪽은 글로비스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로봇 쪽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 쪽을 맡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CES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직접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한 12%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에 대해서는 30조부터 100조까지 엄청 많이 좀 이렇게 밴드가 크기는 하지만 이 지금 지분에 대한 가치를 현대 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9조 원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비스는 좀 이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CES에서 이야기가 또 나온 부분이 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총괄을 담당을 한다. 액추에이터가 지금 로봇 원가의 30-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총괄을 담당한다라는 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에버도 좀 최근에 좋게 보는데 자율주행 모멘텀 좀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의 담당의 역할을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도 매력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CES 2016 이벤트가 종료가 좀 된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가 뭐 세론성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반응을 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뭐 연일 쉴 새 없이 좀 달리고 있고요. 네. 52주 신고가가 특정 종목이 아니라 계열사 중심에서 전부 다 지금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제가 원고 쓸 때 10일거래일 수익률이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좀 집계를 해봤는데 현대차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8%가 좀 상승이 된 거니까 오늘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56. 1월부터는 56.8%가 좀 올랐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한 43.8%, 현대모비스가 한 20%대, 현대유아도 한 20%대 1월 수익률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기아가 25.4%인데 오늘 12% 올랐으니까 역시도 뭐 37% 정도 상승을 했다. 이게 대형주들 중소형주처럼 오른다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CS 종료 이후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재편 기대감들이 계열사의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특히나 계열사 안에서는 뭐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작년 기준에서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형만 놓고 판단했을 때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경쟁 요소가 좀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시연 영상까지만 하도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관절의 형태라든가 이 회전율 그다음에 뭐 이 보폭에 대한 어떤 주행 속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호평을 받았었고 아틀라스 로봇도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 양산 전환이라는 또는 상용화 전략이라는 명확한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준 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로보틱스 부분도 중요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부각 부분이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심어준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나 뭐 중국에 비해서 일단 뭐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좀 뒤처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하게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모셔널이 좀 공개했던 아이오닉 5 기반의 일단 자율주행 택시죠. 로보택시에 관련된 어떤 시승이라든가 평가 후기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나왔고 이 부분이 연내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전략이라든가 뭐 중국의 어떤 무인 자율주행 같은 그런 택시의 어떤 활성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도 해당되는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내지는 뭐 서비스화를 본격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저는 충분히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전체적 어떤 시장의 규모,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메타플랜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요는 그룹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다른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좀 적용되는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플랜트에서에 대한 공정 적용이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낸다면 이 부분은 그 이후의 시장으로서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고려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주의 수급을 좀 이끌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모빌리티 부분은 그동안 경쟁력 부분에 대한 부분, 특히나 뭐 국내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규제 부분들이 크게 점검되거나 뭐 정비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 정도에 대한 수준을 도달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컸습니다. 다만 이제 레벨 4 이상에 대한 단계를 입증해냈고 지금 뭐 테슬라처럼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좀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레이더 라이더에 대한 기술을 넣으면서 뭐 종국적으로는 안정성에 대한 무게감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전략들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의 어떤 반영 효과는 저는 뭐 밸류에 충분한 좀 평가 반영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낙수 효과 관점에서 보면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사업 재편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좀 강조했던 것처럼 액추에이터에 대한 개발과 생산 부분들, 현대오토에버의 로봇 부품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뭐 AS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제어라든가 관제 이런 업무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로봇의 뭐 정밀 감속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전동 모듈이라든가 뭐 구동 모듈 같은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를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런 가치 반영들이 양산 전환이라는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가치 반영을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거 CES에서의 경우에는 일단 이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 뭐 새로운 전기차를 좀 공개하거나 또는 뭐 SDV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차에 대한 부품,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뭐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부분들, 차량을 다른 각도에 대한 편의 기능을 좀 강조시켰던 그런 부분들로 좀 부각됐던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이번의 경우에는 전동화 기술들을 좀 겸비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라고 좀 불리우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대거 좀 공개가 됐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술 공개들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방향성과 좀 맞물리면서 일단 상용화 관점에서에 대한 무게감들이 조금 더 주목받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벤츠의 경우에는 일단 박사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알파마요를 좀 탑재하는 뭐 SDV 통합 스택이죠. 알파마요의 기반으로 한 이 전기차 CLA를 올해 이제 1분기에 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 전체적으로는 뭐 레벨 몇 단계에서에 대한 상용화를 좀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좀 되지 않았지만 알파마요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들을 좀 가져가고 전체적인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구조 부분들을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 좀 뭐 벤츠가 충분히 뭐 레벨 4 이상의 단계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인형 자율주행을 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상당히 좀 콜라보가 좀 잘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뭐 포드의 경우에는 2028년도를 좀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한 양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좀 예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모빌아이와 협력을 통해서 버즈 기반의 로보택시를 역시나 올해 연말 안에 미국에 좀 출시를 하고요. 미국 출시 이후에는
유럽 쪽으로 좀 확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기대 요인들이 좀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 요소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일단 일부는 좀 우려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벨 4에 대한 기반 효과는 달라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 테슬라가 카메라 센싱과 모듈로만 기반으로 한 완전 무인 감독,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를 상용한다. 이 전략이고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레벨 3 상용한 차종 2종이 승인이 됐고 일단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3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체제 주행은 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필요시에 운전자가 좀 개입하는 요건인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우리가 좀 보면 레벨 3 단계 고속도로에 주행할 수 있는 전용 시속 90km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종을 좀 안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현재 좀 중단이 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보면 레벨 4 이상에 대한 부분들, 레벨 5는 완전한 뭐 관제와 제어까지를 모두 다 겸비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운전대조차 없죠. 악셀레이터 자체가 없는 그런 차종에 대한 전환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국적인 방향성에서는 저는 현대차의 매력도가 기술적인 강점에서 저는 부각이 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재편의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로보틱스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로봇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AS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제어하는 이제 기술까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 역량을 좀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이제 모빌리티 부분은 아직 상용화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자율주행 체제로서에 대한 시간적인 갭은 좀 남아있지만 가장 크게는 뭐 인포테인먼트에 좀 장점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차량에 대한 중심축에서는 현대오토웨버가 가장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가 사실 저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거 봅니다. 현대 유아의 뭐 상승 탄력도보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도 지금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가 뭐 1월 기준에서 보면 한 20%대인데 현대유아가 12월 달부터 상승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모비스의 상승 여력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현대유아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 그런데 한간에 좀 이런 얘기했죠. 정몽구 회장이 유고 시에 일단 주가의 어떤 변동성들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탑픽은 저는 현대오토웨버가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